군종특별교구와 조계사, 봉은사 신도회가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신년 할애를 올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민저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곧 극복할 수 있다며 불자와 종단이 합심해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일조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세 홍보대사인 배하현 씨가 연탄 나눔 봉사활동으로 한 서울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동계훈련지로 각광받은 제주도에서 한 사찰이 운동선수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신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태고종 경남교구 연불교육원이 개원 이후 첫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헌법책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화 하얼빈도 청년 세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영화의 메시지가 현 정국과 맞물리면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권에 깨달음을 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민 저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곧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와 조계사, 봉은사 신도회의 총무원장 신년 할애에서는 엄중한 시기 불자와 종단이 합심해 난국을 풀어나가는 데 일조하자는 덕담과 다짐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홍지로 기자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 총신도회,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임원 등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새해 인사를 드린 자리에서는 진우 스님이 정치권을 향해 국민을 먼저 생각해라 했던 가르침이 다시 한번 회자됐습니다. 진우 스님의 일가를 미디어를 통해 접했다는 군승법사의 말에 스님은 최근 역사적으로 진영 간 분열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한 자비화쟁 정신이 그만큼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영 간에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 게 너무 심화된 측면이 있고, 그걸 보니까 우리 불교의 화쟁 자비 정신이 그만큼 이제 약화됐다. 이에 앞서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지난해 총무원장 스님을 계사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를 봉행한 후 연간 10만 명 수계 목표를 달성했다며 올해 군종특별교구 출범 20주년을 맞아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훈련소 수계도 지금 원장 스님 다녀가신 이후로 탄력을 받아서 아주 수계 인원도 많이 늘고 있고, 저희가 이제 1년에 10만 명 수계를 목표를 했는데 거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진짜요? 이어진 조계사 주지 다마 원명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의 신년 할애 자리에서는 취임 이후 매일 108배로 하루를 여는 진우 스님의 수행이 도량의 정진 열기와 불자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신도에는 전했습니다.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오래 다니신 그 어르신 신도님들이 새삼스럽게 그래도 그렇게 오래 하시니까 좀 하고 말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참 우리 불자로서 마음을 뿌듯하게 느낀다고. 조계사 신도들은 물론 곧이어 새해 인사로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최진식 신도회장 등 봉은사 신도의 임원들에게도 진우 스님은 엄중한 시기 불자들이 모범을 보이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자며 여러 차례 입증된 국민 저력으로 난관이 곧 극복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또 그 힘이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 난관을 헤쳐나가리라 생각되고, 길게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안정된 그런 또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엄중한 시기 전법으로 우리 사회의 자비화쟁 정신을 일깨울 수 있다는 진우 스님의 당부는
자리를 함께한 이들에게 새해 덕담이자 다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산중총회법 개정안 등이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오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그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 종정기관 위원 경력도 인정해주는 선거법 개정안과 산중 고유의 방식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보완하기 위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폐한 공찰의 사격을 현저히 격상시킨 주지스님을 중창주로 인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찰법 개정안을 3월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인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선거인 명부 열람 마감일 후 5일에서 명부 확정일 전 1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불교 전통 의례이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3호인 경제어산을 전문적으로 이수한 보천, 화암, 지성, 하경 등 모두 4명의 스님이 탄생했습니다. 사단법인 경제어산 전승보존회는 그제 서울 강서구 홍원사 3층 법당에서 제1회 상주 권공과, 각백과, 영산과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장 동주 원명스님은 긴 시간 걸려 졸업을 맞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졸업생을 대표해 화암스님은 이번 졸업을 끝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단의 의식과 시식도 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는 여전히 쪽방촌이 남아있어 이곳 주민들을 위한 난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새 홍보대사로 발탁된 가수 배아연 씨와 팬클럽 회원들이 이들에게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주민들은 반갑고 가수와 팬들은 신나고 웃음꽃은 여기저기 피었습니다. 그 현장을 권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수생역 인근 고층 아파트 단지 앞 골목. 구성진 노랫가락이 울려 퍼진 가운데 노란색 앞치마와 빨간색 점퍼를 입은 사람들 사이로 부지런히 연탄이 옮겨집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새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배아연 씨와 팬클럽 아트 회원 50여 명이 주민들을 위한 연탄 배달에 나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봉사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다치시지 않고 한 분 다 건강하게 잘 봉사가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화이팅! 이날 하루 전달한 연탄은 모두 2,000장. 라면 15박스도 함께 기부했는데 모두 팬들이 직접 기금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날이 다행히 오늘 따뜻해서 다행인데 우리 배아연 가수님과 팬카페 회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좋은 일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수생역 인근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급할 연탄을 운반하던 길목으로 90년대까지만 해도 석탄 공장들이 밀집했습니다. 이후 재개발로 아파트 6천여 세대가 들어서고 지금은 석탄가루 날리던 당시 흔적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촌 사람들은 여전히 연탄에 의지하며 추위를 이겨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어렵게 사시잖아. 다 베푸고 살고 싶고 막 그래. 가진 건 없으면 마음뿐이야.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 특히 물가가 급속히 오른 데다 혼란한 사회 분위기로 연탄 기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눔이 절실한 때 가수와 팬들이 펼친 선행은 난방 취약계층 12가구에 큰 힘이 됐습니다. 함께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일일이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네.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을 네. 여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나눔 행사를 겨울 잘 나세요. 따뜻하게. 고맙습니다. 복지재단은 새 홍보대사 가수 배아연 김소유 씨와 함께
앞으로도 생필품 기부와 식사 지원 등 더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래로 하나 된 가수와 팬들이 함께 펼친 선행은 무대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TBS 뉴스 권금주입니다. 겨울철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꼽히는 제주도는 각 종목의 전지훈련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산방산 보문사의 명상 프로그램은 운동선수들에게 정신력을 높여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병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붐비는 제주 중문색달 해수욕장이지만 겨울이면 제주를 찾는 동계훈련 선수들의 체력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체력훈련 도중 다치는 일이 많지만 중문색달 해수욕장 해변을 달리기를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부상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주는 작년에 4,000개 팀 7만여 명의 이제 선수들이 다녀갔습니다. 제주도는 동계 스포츠 천국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멘탈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자연환경 그 자체가 사실은 좋은 곳입니다.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 체력 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정신적 안정을 위해 산방산 보문사 명상센터를 찾았습니다. 드넓은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긴 이들은 씨름으로 명성이 높은 서울 송곡고 씨름부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은 들숨과 날숨의 호흡법을 통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감을 하나둘 내려놓았습니다. 이 호흡 명상법은 선수들에게 긴장을 완화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이는 마음을 현재로 머물게 하여 그들이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집중력과 정신력을 키워주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꾸준히 하는 루틴이 형성이 되면 시합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제주의 공공체육시설 무료 이용 등의 인프라 지원과 자연환경의 운동선수들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더불어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제주도가 최고의 동계 전지훈련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의 집중력을 키워주는 명상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시설물 같은 경우는 무료로 대여를 해주시고 해서 많이 이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건강 문제 있을 때는 건강 치료해 준다 이런 센터가 좀 약간 부족한 편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할 수 있고 이런 연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활용적이고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가 동계 전지 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산방산 보문사 명상센터도 선수들의 심적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최고의 명상 장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울산 지역 불교계가 불기 2569년 새해를 맞아 그제 해남사 복왕당에서 울산불교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회는 울산 불교종단 연합회장 혜원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과 김두겸 울산시장 등 4부대 중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주요 사업으로는 합동 방생 대법회와 태화강 연등축제, BBS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 울산 불교 합창축제, 울산 차문화 한마당 등 9개 사업이 보고됐습니다. 울산 불교종단 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올해 울산 불교계는 태화문화의 복원과 창달, 선명상의 대중화, 태화강 연등축제의 세계화를 목표로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경남교구가 지난해 8월 수건사업이었던 연불교육원을 문을 연 이후 6달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첫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그제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 태고사에서 봉행된 연불교육원 제1기 수료식에는 도량석과 예불, 법회집전 등의 교육을 받은 기초반과 팔공산 법음범패, 점안의식 등을 이수한 전문반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묻히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게끔 경남 정부원장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료식에서는 경남교구 태고 경남비구니 회장 수혜 스님이 수료생 5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혼란한 전국에 헌법 관련 도서를 찾는 손길이 많은 가운데 안중근 정신을 만나러 영화관으로 향하는 발길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제 억압 속에서 분투한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하얼빈이 현재 정치 상황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박준상 기자가 남북 평화 교류를 돕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한반도 평화 경제 포럼의 하얼빈 단체 관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을 모아야 한다. 기어이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고 급히 나가고 더디 나가고 미리 준비하고 뒷일을 준비하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영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남긴 마지막 대사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맞은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장기화한 가운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이 최근 영화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도 하지만 국난 때마다 들불처럼 일어나 온몸을 던진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결코 과거에만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 평화교류를 돕고 있는 통일부 산하 비영리 단체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의 회원들도 지난 20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하얼빈 단체 관람을 통해 안중근을 만났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와중에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포럼 고문 자격으로 동행해 상영회에 초청된 2030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날 때 나이가 31살밖에 안 되셨어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어떤 그런 세대였습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결국은 한 민족이라든가 한 집단을 살린 것은 청년들의 그런 의기와 그런 용기가 아니었던가 싶고 그래서 영화가 끝난 뒤 인근의 호프에서 청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진 자리.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법원 폭력 난입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 정치 양극화로 빚어진 혼란한 세태를 우려했습니다. 과거 정치권은 국회 내 마련된 목욕탕에서 모이는 목욕당이 있어 허심탄회하게 만나 현안을 풀었지만 지금은 당론이란 집단주의로 가로막혀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탄핵 국면에서 여당은 보수 지지층의 압박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고 야당 역시 탄핵 소추를 거듭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눴던 세력을 옹호하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말을 편하게 섞을 수 있냐. 근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서로 대화하고 해야 되는 내가 아는 유일한 불어라 꼼시꼼사 그럭저럭 그럭저럭 그래도 민주당이 잘 국가라는 장래를 걱정을 해가면서 끌고 가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고 있었거든. 근데 막 간행하고 그다음에 또 뭐 부총리도 말한 대로만 간행한다 그러고 하니까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선 청년들의 모습에서 각자 다른 색깔의 응원봉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한 공간에서 하나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거듭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치 혼란 속에서 저마다 불을 밝히고 사람을 모아 거리로 나섰던 청년들. 그들의 얼굴은 120년 전을 살았던 영웅들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트로트는 그 어떤 음악보다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하는 장르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온 이유겠죠.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배아현 씨가 쪽방촌의 연탄을 날랐습니다. 트로트와 연탄의 조합은 서민을 따뜻하게 위로한다는 점에서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고 트로트를 뽕짝이라 낮추지 말아야겠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